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정입니다. 오후 시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날이 덥고 하니까 다들 뭐 지쳐 있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팥빙수 한 그릇 하세요. 팥빙수. 저도 잠시 팥빙수 한 그릇 먹어봤는데 그 빙수에 뭐 화려한 그런 뭐 메뉴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빙수에 그냥 팥만 들어있는 게 있더라. 팥. 팥인데 옛날 팥빙수야. 아주 좋더라고요. 팥만 딱 들어있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과일 같은 거 넣으면 좋죠. 과일 같은 거 넣고 먹으면은 상당히 좋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기분 좋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래전에 그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와, 제주도에 무슨 뭐 세숫대 같은 그런 큰 뭐냐 그 그릇에 양철 그릇인가 하여튼 그래요. 엄청난 그 빙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4명인가 3명이 먹는데도 배부른 거야. 지금도 주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막 온갖 과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막 수박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일들이 들어가서 하여튼 큰 사발에다 한 서너 명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 기억이 한 20년 전이니까 한참 오래된 전이죠.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신제주 쪽에서 먹은 것 같은데, 신제주 쪽에 그 카페 가서 예전에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여름 내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역시 젊음이 좋아요. 젊음이 좋다. 나이 먹으니까 상당히 안 좋네.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좀 뭔가 좀 축 처지는 것 같고 의지도 많이 약해지고, 젊었을 때 그 패기와 열정이 막 살아나야 하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지가 않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도 좋은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라는 겁니다. 지금 요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요즘 중국에 관련된 그 전기차 ETF도 상당히 요즘 또 뜨기 시작하던데, 6월에 보니까 6월 폭락장에서 소리 없이 상승한 게 있어. 소리 없이 상승한 그 ETF가 있습니다. ETF. 이게 뭐냐? 요즘 또 보니까 또 이슈가 되고 있네. 차이나 전기차, 그 셀렉티브인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이게 또 슬슬 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ETF는 중국의 그때 제로 코로나 정책과 상하이 봉쇄 때문에 그 4월 말에 1만 원대까지 거의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 투자하신 분이 있어서 1만 원대 가면은 무조건 사라. 이 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만 11,000원 정도에 이때 많이 사더라고. 이때 집중적으로 좀 사라고 했는데 샀어. 당연히 샀어요. 그래가지고 좀 수익률이 좀 많이 나고 있죠. 계속 빠지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5월 이후에 또 중국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해가지고 지난 28일 18,000원대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18,000원대 야 팔아! 이제 팔으라고 했어요. 이제 또 팔았어. 팔아가지고 제 아시는 분은 꽤 수익률을 많이 냈습니다. 거기서 내가지고 제가 뭐 단타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왠지 좀 장기 투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껄끄럽더라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수익을 남기고 다시 또 본인이 원하는 좋은 종목 갈아타라고 한 거죠. 하여튼 거래대금도 테마형 ETF 치고는 상당해서 한 2천억 원을 넘는 날도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 국내 투자들이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그 중국 ETF가 아니라 이제 중국 자산운용사들이 만드는 그런 ETF에 직접 투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 중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그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그 세제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대목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꼼꼼히 보고, 지난달 28일인 것 같은데 그 저녁에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하고요,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그 ETF가 중국 상하이하고 선전거래소 그리고 홍콩 거래소 간
교차 거래인 후강퉁, 성강퉁 거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본토 증시 개방이 개별 종목에서 이제 ETF까지 확대되니까 중국 증시 투자 옵션이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중국의 자본 시장에도 약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A주 그 본토 시장 개방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정표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중국 상하이거래소 상하이거래소하고 홍콩거래소 간 교차 거래인 후강통인데 후강퉁인데 그 전까지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가 자격을 취득한 그 글로벌 금융기관만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후강통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도 이제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국 증시의 그 시가총액 1위인 그 바이주 업체죠. 마오타이, 그리고 2위 공상은행, 3위 건설은행, 그리고 4위가 차이나모바일 등 대형 국유기업은 주로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은 대형주 위주인 상하이 거래소를 먼저 개방을 해가지고 시장을 테스트한 다음에 2016년 12월에는 그 중소형주가 주로 상장된 선전 거래소하고 홍콩 거래소 간 그 교차 거래인 그 선강퉁을 시행하면서 개방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 14년 11월에 후강퉁하고 16년 12월에 선강퉁 시행 이후에 지난 5월 말까지 중국의 그 홍콩 간 교차 거래를 통해 가지고 중국 증시로 유입된 그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이 1조 6,334억 위안이에요. 위안이 얼마예요 도대체 이게? 약 310조에 달하는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중국 투자들이 홍콩 거래소 상장 종목을 순매수한 금액도 한 2조 98억 위안 정도 되는데 한 382조 돼요. 중국의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그 중국 인터넷 주식을 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번 ETF 시장에서 2016년 12월 상강퉁 시행 이후 거의 6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시장 개방인데 특히 시장 개방의 그 대설 중에서 ETF로 확대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중국 ETF 시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4월 그 10일에 그 중국 선정거래소가 발행한 ETF 업종 발전 연도 보고서에 보니까 21년 말 기준 중국 그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수량이 629개고 전체 ETF 규모가 1조 4,046억 위안이야. 야, 크다. 그 12년에 대비 ETF 수량은 약 15배, 규모는 10배 정도 증가를 했고 20년부터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ETF는 그 펀드와 달리 그 증권사 그 MTS를 통해 가지고 일반 종목처럼 매매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도 저렴해. 그래서 중국에서도 갈수록 거래가 늘고 있고 ETF 종류별로 보니까 629개 상품 중에 국내 주식형 ETF가 520개예요. 82% 정도 되고 그 뒤로 해외 주식형 52개, 그 통화 27개, 상품 15개, 채권 15개 정도 되는가 봅니다. ETF 시장이 중국 그 국내 주식형 위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자산 규모도 국내 주식형 ETF가 9,472억 위안 정도 됩니다. 한 180조로 해가지고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는 4일부터 이제 당장 거래가 이제 가능한 ETF는 어떤 게 있는가 봤는데, 일단 기준부터 살펴보면은 그 중국 홍콩 간 그 교차 거래에 포함되는 중국 주식 ETF는 지난 6개월간 일평균 자산 규모가 한 15억 위안 내요. 이상 이하에 하는데, 편입 종목은 후강퉁, 성강퉁 대상 종목 위주로야 한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중국 주식 그 ETF는 총 한 83개 정도 됩니다. 83개.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된 ETF가 53개고 그 선전에서 상장된 ETF가 30개예요. 지난해 말 기준했을 때 520개의 국내 주식형 ETF와 비교하니까 개방되는 ETF 수량은 크게 적지만은 개방 규모는 약 6천억 위안 정도 된다. 6천억 위안, 한 114 정도 된다. 전체 60%가 넘어요.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주로 50개, 주로 50 ETF, 180 ETF, 300 ETF 등 우량주 위주의 그 지수 추종형이 많아요. 그 금융, 증권, 비철금속, 테마형 ETF도 일부 상장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참 히토류가 있어요. 히토류는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적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에 개방되는 ETF 중에 히토류 ETF가 있어. 눈에 띄는 게 히토류 ETF가 있더라.
요즘 중국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차, 뭐 배터리, 인공지능, 하여튼 그런 첨단 산업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선전거래소예요. 선전거래소. 선전거래소고, 중국 1위 그 전기차 업체 BYD, 글로벌 최대 배터리 업체 CATL, 하여튼 기술주가 주로 선전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요. 기술 테마 ETF도 선전거래소에 많이 거래되더라. 중국 ETF 시장이 개방되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하여튼 중국 첨단 산업의 성장 과실을 국내 투자자들도 함께 누리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앞으로 또 ETF, 이제 미국 ETF도 많이 하는데 또 중국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또 중국 기업은 좀 투자하기가 약간 좀 껄끄러운 것도 있어요. 약간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신중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